옛날 책을 보면은 암페어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예, 구 정의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안 쓰는데 1암페어는 1m 떨어진 평행한 무한도선을 흐르는 전류가 각 토체에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2 곱하기 10에 맞아 7승 뉴턴이 되는 전류다. 1A 양쪽 흐르면은 이런 힘이 작용한다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값이 1이면은 1m, 1A 하면 이런 힘이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보니까 실용성이 떨어져요. 왜 실용성이 떨어지냐? 무한도선이라는 게 무한도선. 실용성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무한도선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무한도선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합니까? 무한도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길어야, 이게 무한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간격에 비해서, 도선과 도선은 간격에 비해서 길이가 아주 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L이 아주 길다는 뜻인데 얼마나 길어야 되느냐, 간격에 비해서. 그 어려워요. 실현 어려움 때문에 결국 폐기됐어요. 폐기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특성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m, 1A면 단위 길이당 힘이 2 곱하기 10의 7승 뉴턴 per 미터다. 이렇습니다. 단위 길이당 힘이 뉴턴 per 미터입니다. 뉴턴 per 미터다. 일대의 전류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전류를 정했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I는 dQ, dt로 정의합니다. 1A는 1초 동안에 1쿨롱이 이동해요. 1초 동안에 1쿨롱이 이동하면은 1A다 합니다. 그럼 1A가 흐르려면 전자가 몇 개 통과해야 됩니까? 전자 값이 얼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부승계니까 1쿨롱이 되려면은 그럼 문제 어떻게 합니까? 1.6이죠. 1.6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1로 보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10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1A가 되려면 1초 동안에 전자가 약 10의 19승계, 어마어마한 거죠. 10의 19승계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나가면 우리가 1A다. 그러니까 1A라는 전류는 커요. 우리가 전기공학을 배울 때 이제 안전교육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A, 자, 사람이 감전돼서 다치는 이유가 뭡니까? 전압이 높아서 그래요? 전류가 많이 흘러서 그럽니까? 어느 쪽이 그럽니까? 주울열이라는 것은 결국 주울열이 저거 말해요. 전류가 많이 흘러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을 이제 고전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대개 전압이 높으면 전류도 많이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면 위험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느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보통 1mA를 기준입니다. 1mA를 기준으로 1mA보다 큰 전류가 흐르면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끼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1mA보다 작은 전류가 흐르면 장갑 벗어도 돼요. 벗어도 됩니다. 그러면 딱 1mA면 장갑 벗습니까? 장갑 낍니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1mA라는 건 딱 1mA라는 뜻이 아니고 대략 저 근처에서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끼고 다룰 것인가, 장갑을 벗고 다룰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대략. 그러면 1.1mA의 손으로 만지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우기 쉽고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대개 1mA를 기준으로 저보다 많은 전류가 흐르면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저런 장갑을 끼는 겁니다. 이거보다 작으면 안 껴도 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재미로 문제를 한번 가져왔어요. 3 long straight parallel wire, 3개 아주 긴 도선이 있다.
carrying currents are arranged as shown in the figure. 그림처럼 하나는 30A 흐르고 어마어마한 전류입니다. 서로 만지면 안 되죠. 10A 흐르고 20A가 흐른다. 방향은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간다. The force experienced by a 25cm. 그러면 length of YC. The force experienced by centimeter. 여기서까지가 25cm로 length YC. 요거네. 여기입니다. 여기에 비치는 힘이 얼마냐? 이거죠. 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 사이는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밀어냅니다. 둘 사이는 밀어내니까 요거에서는 힘이 이렇게 작용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다른 방향이네. 밀어내요. 그래서 양쪽 밀어냅니다. 그래서 요 크기에서 요 크기를 빼면은 요 C에 미치는 힘이 나오겠죠. 도선에 미치는 힘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라는 게 단위계당 힘이 단위계당 2파이분의 μ0 I1 I2 T예요. 관계입니다. 앞에는 상수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양쪽에 전류의 곱에 비례하고 간격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3분의 뭐에 비례해요? 3분의 2개 곱한 거 30 곱하기 10이니까 300입니다. 300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요 C와 G 사이에는 거리가 2이고 양쪽에 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10 곱하기 200이면 200입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예요? 100이고 이것도 100이네. 그러면 양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답입니까? 요게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Most forces are equal to 같다. But they are in different directions. 방향이 다르죠. 서로. So the net force 두 개 벡터로 더하면 제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옵션 C 제로인 것이 답이다. 이런 것은 이제 문제 내기가 쉬워요. 문제 내기가 쉽고 출제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쉽고 그 다음에 저것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원인데 이 역시 중요합니다. 이제 자기 쌍극차다. 근데 쌍극이라는 건 n극, s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이 n극이나 그 하나만 있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자석은 전부 다 자기 쌍극차입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자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자석. 뭐 얼마나 작아야 소자석입니까? 그건 없어요. 대충 그런 거 없습니다.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그네틱, 다이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쌍극차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극의 크기는 m 웨버로 갖고 자석입니다. 자극의 크기가 m 웨버로 갖고 같아야 돼요. 부호는 반대인 n극과 s극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점 자하가 마그네틱 좌지를 자해요. 길이 1m만큼 길이 L입니다. L만큼 들어있을 때 자기 쌍극자를 우리가 large m을 ml이라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m은 요 양쪽에 떨어진 게 바로 L이에요. 그러니까 n극 두 편의상 씁시다. n극 s극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다. L인 경우에 자극의 색이 여기 자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l을 곱한 것이 자기 쌍극자. 방향은 n극 s극 방향입니다. 이 l 방향이에요. l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자기 쌍극자의 크기를 라지임이라고 쓰는데 자극 곱하기 길이다. 그래서 웨버미터다. 자기 쌍극자 한다. 왜 원이라고 썼느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원이라고 썼습니다. 요걸 작게 H 집어넣어요. H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회전하게 됩니다. 이걸 H 회전하는데 토크가 마찬가지입니다. 토크가 토크라고도 하고 돌림 힘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말로 많이 돌리는 의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힘의 모멘트라고도 하고 힘의 줄여가지고 빼가지고 간단히 모멘트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회전어는 그 힘이 생겨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토크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회전 능률이라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책에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그냥 토크 요즘 돌림이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M을 H에 집어넣어요. 전 벡터입니다. M을 H에 집어넣으면 어떤 이제 토크가 발생하냐? M 크로스 H가 발생한다 되죠. M 크로스 H는 뭡니까? 크기는 MH 사인 세타고 방향은 단위 벡터예요. M과 H가 만드는 면의 방향입니다. 면이 방향, 면의 수직 방향, 즉 면이 바라보이는 방향이에요. 이거 같은다. 그 다음에 회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전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회전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는 얼마냐? 토크가 뭡니까? 토크가 마이너스 du dt입니다. u가 위치 에너지예요. 요건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예요. 에너지. d가 아니고 여기 각입니다. 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치 에너지를 각으로 미분한 것이 토크가 됩니다. 반대로 위치 에너지는 토크를 각으로 적분하면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기준점입니다. 세타 재료에서 어떤 기준점에서 0까지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 만약 90도로 잡는 거예요. 90도에서 어떤 세타까지. 그래서 요 MH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적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MH 코사인 세타 즉 M 내적 H가 됩니다. 반대로 요걸 미분해 보세요. 마이너스 미분하면 위에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결과예요. 토크하고 위치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결과입니다. 상수만 차이가 있습니다. 상수는 책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무슨 상수를 더거나 부호를 마이너스로 정의하거나 그건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각을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적분 상수가 있는데, 어차피 위치 에너지를 세타로 미분하면 적분 상수는 없어지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벡터량인 토크는 벡터량입니다. 의적이에요. 의적은 우리가 벡터적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둘의 의적이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스칼라량인 위치 에너지 스칼라 에너지입니다. 스칼라량인 위치 에너지는 바로 내적이다. 내적을 우리가 스칼라적이라고 하죠. 결과 스칼라량이 나오기 때문에. 토크는 의적, 에너지는 내적이다. 이 전기쌍학자와 같아요. 전기쌍학자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소자석을 그 H 자계에 집어넣으면 회전한다는 겁니다. 회전 토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자, 쌍자가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류에 의한 전자석이 쌍자가 있어요. 도선이 감아요. 어떤 도선을 감아서 전류 흐르면 됩니다. 전류 흐르면 자체가 자석이 되는 겁니다. 도선의 전류 흐르면 자석이 돼요. 그 N극에서 전류가 도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돈다고 치면은 즉 N극 S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요와 같아요. 우리가 그리면은 요 하나 요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뮤로 표시하는 저거 같아요. 그런데 요때 어떻게 뮤의 크기라는 것은 뭐냐? 뮤의 크기라는 것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다가 앞에는 전류의 면적으로 곱한 거예요. 그래서 벡터로 표시하면은 양쪽이 벡터입니다. 뮤는 IA, A는 면의 방향은 면의 수직입니다. 바라보면 곱하기 전류입니다. 여기 전체 전류예요. 도선을 두 바퀴 감으면 한 바퀴 IC면 2I, 10바퀴 감으면 10I, N바퀴 감으면 NI가 되겠죠. A는 전체 전류다. 전류예요. 면적이다. 자기쌍흑자 방향은 A 방향이다. 이거 같습니다. 반지름 A인 원의
도선을 n번 감아서 I 전류 흘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파이 A 제곱이에요. 파이 A 제곱. 전류가 I고 n번 감으니까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자기쌍극자입니다. 이렇게 요하시 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기쌍극자를 자개 속에 넣으면은 전기쌍극자가 전기에서 회전하듯이 회전한다. 타우가 같습니다. mu 크로스 p. 이유는 같습니다. 앞에가 같아요. 앞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우가 m 크로스 h, u가 m 닷 h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학에서는 앞에 있던 주로 쌍극자를 다루고, 물리학에서는 전류에 대한 쌍극자, 주로 이것을 많이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기사 시험에서는 이건 나오지 않고 앞에 끝이 나옵니다. 그래도 뭐 이것도 있다 하고 해서 제가 이걸 적어봤습니다. 이 전류에 대한 자기쌍극자는 면적에다가 면적입니다. 면적의 전류 곱한 것이다. 면적의 전류, 토탈 전류 곱하면 전류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크려면은 어떻게 큽니까? 토크가 크려면 뮤가 커야 되는데, 면적이 높거나 많이 감거나 전류가 크거나 그러면 이제 큰 토크가 발생하겠죠. 자, 이제 지구 자기를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체가 자석이에요. 지구 자체가 자석인데, 왜 지구 자체가 자석이고 어느 정도 자석인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구과학의 지식이지만 전기공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력이 생기려면은, 그러니까 자석 밀도 자기가 생기려면은 전하가 회전해야 돼요. 전하가 회전한다는 얘기는 어딘가 액체로 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 같은 경우는 의획, 이게 멘틀이에요. 이게 멘틀이고, 의획 부분이 이 붉은색 부분입니다. 오렌지색 부분, 여기가 액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하가 여기서 그림처럼 도는 거예요. 돌면은 이제 자기장이 생깁니다. 지구의 자기장 자석 밀도 크기는 대략 50 마이크로 테슬라, 0.5 가우스 내유예요. 내유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20만 년이나 50년마다 자기 역전이 발생해요. 자기 역전이 뭐냐면 북극과 남극이 바뀌는 겁니다. N극과 S극이 바뀌는 거예요. 왜 N극과 S극이 바뀌느냐? 그것은 이 안에서 전하가 회전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반대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계속 의획에서 전하가 움직이다가 어느 단계라면 세츄레이션, 포화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못 도는 겁니다. 그때는 반대로 돌기 시작해요. 반대로.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20에서 5년, 50만 년마다 평균적으로 자기역전이 발생합니다. 가장 최근 것은 이상하게 78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기역전이 생겼어야 되는데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역전이 생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은 고체고 모든 단단합니다. 그러나 용암에서 흘러나올 때는 액체이기 때문에 용암 속에 있는 철이라든가 그런 지구 자기의 반응할 수 있는 그 조각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구 자기 방향으로 일렬로 이게 배열되게 돼요. 그게 배열되다가 굳습니다. 굳어서 암석이 되면은 암석 내부에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년 전의 암석이다. 그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굳을 때 방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옆에 또 뭐 그 하나만 보는 건 아니겠죠. 여러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을 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쪽이 북극이고 이쪽이 남쪽이었다. 또는 뭐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의 기록된 걸 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디가 북극이고 남극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주기적으로 좀 주기라고 이상하지만 정확한 이제 기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20에서 50만 년마다 남극과 북극이 바뀌는 걸 알게 되세요. 그러면 남극과 북극이 바뀌면은 어제까지는 저희가 북극이었는데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저희가 남극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지구 자기가 바뀌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안에가 한쪽 방향으로 세츄레이션이 되면은 지구 표면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현재는 지구 표면에서는 어디 가서나 나침반으로 재면 저쪽이 북극이 남극이 방향이 있다면은 이 지구 표면에서 남극 북극 바뀐 지점이 좀 나타난 겁니다. 이 지역은 재보니까 남극 북극이 바뀌어 있어요. 그 바뀌는 지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남극과 북극이 바뀐 지구 각 지역에서 그것이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안 바뀐 거고. 그러면 이제 알짜 자기장은 0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역전돼 가지고 바뀐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지구 표면에서. 그래서 어느 단계가 지나면 지구 표면에서 어디를 가서 나침반으로 재보더라도 이제 북극과 남극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역전이 다 된 거죠. 그 자기 역전의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냐? 일정은 아는데 대략 4천에서 2만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바뀌는 기간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 얘기는 이미 가장 최근 역전이 78년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역전이. 혹시 자기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역전이 일어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구 전체의 알짜 자기장 자속 밀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역전이 벌어지면 뭐 생물이 멸종합니까? 멸종했으면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올 때까지 수없이 자기 역전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대기 멸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구가 자석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자, 이제 북극이 북쪽이지는 뭐예요? 거기에 S극이 묻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향하는 겁니다. 저 남극인 이유는 거기에 N극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S극이 이제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여러분 극점은 이게 항상 일정하냐?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이 자극 방향 그럼 지구가 자전하는 축과 근사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근사를 일치한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태양에서 전하를 가진 미립자들이 생명체 해로울 수 있는 미립자들이 태양풍을 타고 지구로 몰려들어요. 지구로 몰려드는데 지구의 자기장이 이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구를 보호해요. 우리가 통상 자기 방패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방패예요. 자기 방패,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어떤 행성에나 갔을 때 자기장이 있다. 그 얘기는 내부에 액체로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핵의 어느 부분이 액체라든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자기장이 없거나 아주 약하다. 그것은 내부에 액체로 된 부분이 다 굳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굳으면 자기장이 없어져요.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기장이 아주 미약한데 과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화성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핵이 굳어버린 겁니다. 핵이 굳어버리면서 이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이제 사라지거나 아주 약화된 거죠. 지구는 자기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태양으로부터는 해로운 미립자를 자기장이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 보는데 비효사바르 법칙, 우리가 그 자계 또는 자기 세상에 들어오면은 쿨롱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에서는 쿨롱 법칙 만드는데 자기에서는 비효사바르 법칙을 만나요. 이렇게 비효사바르 두 사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비효라는 사람과 사바르 사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비효사바르 법칙이 뭐냐면 어떤 도선에 특히 작은 조각에 전류가 흘러요. 도선에 전류 아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도선에 그때 도선의 작은 조각 DL이 얼마만한 자석 밀도를 만드느냐. 만드는 자석 밀도 dB를 구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DL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한 조각이에요. 여기부터 R만큼 떨어진 점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DB가 어떻게 되느냐,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한 겁니다. 한 조각을 알 수 있으면 그걸 다 모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조각이 주는 자속 밀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조각을 합니다. 자, 이 DL이 요만큼 떨어진 지점에,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만드는 DB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DB라는 것은 요 거리에 이 도선 조각 DL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아니면 거리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거리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득요 도선의 길이의 비례입니다. 도선이 길수록 커지는 거예요. 도선의 길이의 비례예요. DL이 도선의 길이입니다.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길이의 비례예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방향은 이 R 요 위에 꺽쇠는 단위벡터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R의 크기분의 R. 그래서 R 방향은 단위벡터. 요게 꺽쇠예요. R과 DL 방향. DL이 뭐예요?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이 DL이에요. 이게 DL 방향이에요. 이게 R 방향이고. 요거의 의적이 뭐 어떻습니까? DL 방향이 아니고 R 방향도 아니고 두 개가 만드는 면의 수직의 방향. 그 중에서 DL에서 R로 감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감는 방향이 아니고 요렇게 DL에서 R로 감는 방향. 안으로 들어가죠. 인. 그래서 여기가 인이라고 쓴답니다.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비례상수가 전류가 클수록 크고 또 큽니다. 그 다음에 비례상수 4파이분의 뮤제로예요. 4파이분의 뮤제로면 이거 얼마인지 압니다. 4파이분의 뮤제로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조각 DL이 만드는 작은 자기밀도 DB는 전류에 비례하고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DL의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비례상수가 4파이분의 뮤제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만 따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기만 따지면 4파이 뮤제로 I R제곱분의 DL과 R이 만드는 각이 세타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 DL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사인 세타 DL. 그러니까 DL과 R이 만드는 각, 요 각이 세타라면 사인 세타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위는 뭡니까? B의 단위는 테슬라예요. 됩니다. 자석 밀도이기 때문에 웨버 퍼 미터 제곱, 웨버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래서 생활에서 너무 크니까 이겼습니다. 10의 4승 가우스. 그렇습니다. 지구 자기가 대략 0.5 가우스쯤 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세기는 DL에 비례하고, 자기 DL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단위가 뭐가 될까요? 단위가 미터 제곱 미터니까 미터분의 1 들어가겠죠. 미터분의 1. 요거 만드는 게, 요거의 단위는 미터분의 1입니다.